자, 오늘은 제 두 번째 방송입니다. 그런데 윽튜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윽튜브 즉 김응모 씨, 김응모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응모 씨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저까지 뭐 또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윽튜브는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윽튜브 즉 김응모 씨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이유는 간단하죠. 두 가지입니다. 세월호, 천안함 거기에 대해서 약간 패륜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죠. 패륜적인 글을 쓴 거. 그거는 물론 비난받아 마땅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과연 그런 말을 한 게 정말 그 사람이 영원히 말을 못하게 되는 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거기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 그 DC에서 놀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DC라는 곳은 그냥 항상 자기의 어떤 정제되지 못한 생각, 그런 거를 마구 내뱉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뭐 10대 청소년부터 확인할 수는 없지만 60대까지 그 이상 나이까지 서로 모여가지고 나이 상관 무조건 반말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는 말을 마구 내뱉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DC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놀이터였어요. 새로운 놀이터.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병맛 개그 그런 거를 재미로 이제 해대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은 흔히 말하는 어그로 있잖아요. 이쪽에서 너는 그런 생각밖에 못하지. 나는 이 정도 생각도 한다. 너보다 한술 더 뜰 수 있다. 이러한 일종의 경쟁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더 악질인가? 누가 더 지저분한 생각을 정말 상상조차 못할 생각을 하는가? 그런 거를 서로 이제 내세우는 흔히 말하는 병림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놀다 보니까 그 사람도 나중에 세월호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여기서도 그래도 되는 거다. 뭐 이런 거에 취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또 한번 네임드가 되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두각을 나타내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걸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응모라는 사람이 정말 인간이냐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세월호 가족 그 다음에 천안함 가족을 진짜 괴롭히려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괴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한 채 그냥 기분에 취해가지고 영화에 왜 히트 오브 더 모먼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분위기에 자기 생각을 완전히 어떤 한 곳에 그냥 딱 집중해가지고 거기에만 몰입해가지고 막 저지른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떠보려고. 그러니까 철없는 사람이 있다. 요즘에는 한 30살 넘어도 철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철없는 발언이었다. 그래서 못된 발언이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원히 어떤 사회 발언의 장에서 쫓아내야 되는 그런 잘못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들도 실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60대 이상은 뭐 선거하지 말고 어디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은 개돼지다. 그 사람은 그 평소 신념을 이제 얘기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이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용서가 가능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미니즘 관련 문제, 페미니즘 관련. 김은모 씨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계속 봤는데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에 핵 문제가 있고 뭐 경제 문제가 있고 하지만은
저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제일 큰 위협이 되는 건 페미니즘이라고 봅니다. 페미니즘은 겉으로는 여성 인권 어쩌고 하지만은 사실은 분열의 정치예요. 남자와 여자를 둘로 나눠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조장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희정 씨 사건, 안희정 충남 전 지사 사건을 봐도 그렇고, 이수혁 사건,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서강대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었죠. 이쁘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성추행이다. 아, 이거 정말 너무 웃겼는데 어디 가서 이제 서강대 사람들은 어디가 자기들이 서강대 나왔다 그러면 그 얘기를 반드시 들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다 말도 안 되고 완전 혹세무민이고 다 거짓말이고, 자기들은 뭐 여성 혐오를 멈추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남녀 사이에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들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서로 그냥 무슨 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바로 페미니스트들, 여가부 아닙니까? 여가부. 국가 조직이 국민들을 서로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거짓말, 비논리, 비합리를 아주 그냥 정하게, 흔히 말하는 뼈 때리는 표현으로 또 아주 재밌게 이렇게 말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김응모 씨, 저 윽튜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우리 국가에 지금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 페미니즘을 막기 위해서 김응모 씨는 아주 필요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응모 씨가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표현의 자유라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이 페미들이 제일 내세우는 게 뭐냐면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 근데 이 혐오라는 게 사실 남자나 여자나 살아오면서 혐오라는 감정을 그렇게 쉽게 느끼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혐오라는 단어를 들고 나와서 뭐든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은 여성 혐오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마녀 사냥을 합니다.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서강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냥 다정한 표현, 칭찬의 표현까지도 혐오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자를 혐오하면 그 사람한테 이쁘다는 소리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혐오냐? 어?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는 뭡니까? 용어 혼란 전술이죠.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느끼도록 무조건 혐오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혐오라는 뜻하고 안 맞는다 이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혐오는 그 혐오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둘러대죠. 그런데 자기들이 말하는 혐오는 그 혐오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혐오라는 단어가 주는 안 좋은 느낌은 맞다. 그러니까 넌 잘못한 거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고 대화를 할 때마다 움츠러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포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 말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이 말하면 잡혀가지 않을까? 지금 아직 잡혀가는 사람 없지만 나중에 점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부조리, 이런 거를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나 언론인들이 지적을 하고 막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먹은 건지 약을 먹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실 저는 이게 핵이나 북한 핵도 무서운 문제지만은 북한 핵이나 경제 문제 이런 것도 참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이 페미니즘들의 이 어떤 공포 정치,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성 언론, 그러니까 뭐 방송국, 신문사, 또 뭐 대학 교수, 뭐 무슨 변호사, 민병 같은 애들은 예전 애들은 정말 완전히 거의 완전 페미 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나는 아주 똑똑하고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생각했는데 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민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래서 다시 말해 지식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김응모 씨나 이런 사람들 이 아주 제대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선옥 작가, 그 다음에 김용민 씨, 황현희 씨 개그맨, 그 다음에 한남 충장이라고 불리는 그분 있어요.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 정도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제가 볼 땐 도올이나 뭐 누구야, 김총수, 딴지일보 김총수, 그런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지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같은 한패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점점 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 더 우리 어떤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표현조차 혐오라는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 표현은 괜찮다. 이런 것들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력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아주 넓게 허용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갈수록 표현의 자유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첫째, 김은모 씨가 말했던 어떤 패륜적인 발언은 그 본질이 정말 세월호 가족, 천안함 가족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 예전에 어릴 때 놀던 습관대로 한번 떠보겠다. 내가 한술 더 뜬다. 의시되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용서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개인적으로 충분히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둘째, 페미니즘이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더 페미니즘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김은모 씨는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귀중한 재산이다.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김은모 씨는 돌아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표현의 자유. 역시 또 페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페미들이 혐오라는 거 이런 누명 하나 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들의 말을 못하게 그래서 자기들이 뭐 이제는 조사권까지 갖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자를 모든 공직선거에서 여자를 반드시 반수 이상 뽑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거의 국가의 적으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끝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측면에서 반드시 김은모 씨 같은 어떤 강한 표현, 그런 쓰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